대표님께서는 제이텍의 수석 디자이너를 역임하셨고요. 퀸 제누비아호의 디자인을 총괄하시고 삼성중공업에서 여객선 디자인을 해오신 전문가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문화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김수환입니다. 세계 해양 포럼의 해양 디자인 세션이 신설되어 해양 디자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래 해양 산업에서 디자인의 역할과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 주셨던 것 같이 21세기에 이르러 세계는 자동차, 건축, 전자제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급격한 디자인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해양산업이 중심인 선박의 경우는 특히 디자인에 있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소를 여러 개 보유하고 조선 대국의 면모를 갖춘 한국의 경우라 해도 디자인 능력을 선박 생산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선박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만난 국내 선박 디자이너가 손에 꼽을 만큼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육상의 건축 디자인과 다른 특수한 기준과 공법, 접근이 용이하지 않지만 국내 조선, 해양,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연간 수백 척의 대형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현실에 무엇 때문에 디자인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물론 대부분이 상업적 목적의 선박이고 그 목적성과 특성에 보다 집중을 하였기에 디자인이 중요시 되지 않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조선소가 25년 이상의 건조 경험을 가진 대형 여객선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선박은 개인이 아닌 대형 선사에게 발주를 받아 건조하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일반적인 대형 카펠의 경우 건조 가격이 1.5억 달러 이상이고요. 육상에서 2천억에 달하는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사부터 건설사까지 건축주의 성향에 맞게 일일이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즉 고가의 선박 또한 이 선주사가 선택한 디자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소비재인 자동차처럼 성능이 좋고 잘 디자인되어지면 잘 팔리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해양산업에 대처해야 하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선박 디자인의 변화와 선박 디자인의 동량, 국내 해양 디자인의 현주소와 해양 디자인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25년 이상의 대형 여객선 건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인 현대, 대우, 삼성중공업은 그리스의 미누안 라인을 비롯해서 블루스타 페리, 그리고 노르포크 라인, 스텔라 라인, 코트남프 페리 등 거의 유럽 대형 선사의 선박만을 건조하여 왔습니다. 즉 시공 능력은 세계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한 기본 설계를 마치고 건조는 못한 크루즈 프로젝트도 몇몇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성중공업의 유토피아 레지던스 크루저입니다. 선주사의 금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시 해양 시추 산업이 호기와 맞물려서 대형 3사의 마지막 여객선 프로젝트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선박 레지던스 크루즈는 선상의 생활보다는 세계 여행에 초점이 맞춰진 선박으로 난이도가 높은 공실 구역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반복적으로 계속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객실이 주가 됩니다. 따라서 크루즈 건조 경험이 없는 한국의 크루즈 시장 진입을 위한 프로젝트로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배 크기는 10만 톤급 이상으로 대형 크루즈선이지만 일반 승객의 비중이 낮고 거주자들에게 아파트형 대형 객실을 분양하는 형태로 일반 크루즈선과는 운영 방식이 달랐습니다. 패러다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후 여객선 시장에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대형 조선소가 해양 시추선 사업에 매진하면서 중형 조선소가 여객선 건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 정부의 현대화 펀드로 국내 여객선 시장이 중고선 개조선에서 중고선을 개조하였었거든요. 근데 신조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선박을 사서 고쳐 쓰는 조선 대국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국적의 폐리를 신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본이 충분하지 못했던 국내 선주사들이 현대화 펀드의 지원으로 신조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해외 발주 선박의 야드 아키텍트, 즉 해외 디자이너와 야드 시공 업무 사이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던 디자이너들이 드디어 국내 선박의 메인 디자이너 역할을 시작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객선 건조에 있어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가지고 전체적인 여객선 디자인 프로세스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우선 컨셉 디자인 단계에 있어 디자인 컨셉과 자재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그레이드가 결정되는 시점으로 주로 선박 계약 전에 이루어지고 인테리어 비용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야드에서는 컨셉 디자인에 맞추어 디자이너와 협의하여 기본 설계가 이루어지며 과도한 비용 발생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설계 수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외 선박 건조 시 야드 디자이너의 역할 또한 현 스테이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완료된 어커머레인지를 기준으로 인테리어 시공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로 주로 인테리어 시공 밴드에서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공 도면을 바탕으로 공기와 품질을 준수하여 야드 내 작업 환경에 맞추어 시공하게 됩니다. 참고로 야드 내의 시공 환경은 육상과 매우 다르고 엄격한 이 안전 관리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낯선 시공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여객선 건조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을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선주에게 고용된 해외 디자이너와 협의를 통해 야드에 맞는 기본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업체를 관리하여 선주가 원하는 인테리어 품질과 디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야드의 이익에도 최대한 기여하는 것이 야드 디자이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아키텍트는, 제가 말씀드린 아키텍트는 이제 선주가 고용한 디자이너를 말합니다. 선주가 고용한 총괄 디자이너로서 인테리어 자재 선정과 공법 그리고 품질 감리를 동시에 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키텍트는 성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테리어 비용 결정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조선소는 여객선 건조에 있어 그저 설계 기술력과 건조 능력만으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국내 시공사들에 맞는 공법으로 전환과 인테리어 자재 국산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요 결정권이 아키텍트에 있어 늘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법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선박은 육상과 다르게 대부분 건식 조립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파브리케이션 공법으로 온보드에서는 그저 이동하여 설치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 그리고 사고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에 반해 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는 모든 설치물을 미리 공장에서 면밀히 선제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 여객선 시장은 지속적인 물량 확보가 되지 않아 디자이너와 시공 기술자들의 이탈로 노하우 축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디자이너들의 도면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 시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해외 크루즈선 조선소의 단순화된 티피컬 도면 작성,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도면 양을 줄여 맨파워를 아끼고 있는 현실과는 사뭇 상대적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국내 여객선 건조 시에 우리 디자이너들이 현장 시공 도면을 이렇게 자세히 그려서 주어야지만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종 선주와 굉장히 논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이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디자인 당시 컴퓨터 그래픽 투시도이며 오른쪽은 시공된 사진입니다.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데요. 가끔 디자이너들이 작성한 3D 그래픽 뷰가 최종 완성품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현실성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능력과 정교한 시공 능력으로 결과물과 차이가 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해양 디자인은 다양한 마감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육상 제품에 비해 선박용 마감재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품질과 디자인을 높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낮추어 최적의 성과를 위해 꼭 필요한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해상용 인테리어 마감재를 생산하는 다양한 해외 벤더들인데 가격 경쟁력 있는 업체 발굴과 더불어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관, 이동, 설치에 대한 기술도 함께 경험을 하여야만 합니다. 여객선 발주가 주춤한 현재 해양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을 어디에 접목하고 있을까요? 해양 디자인을 여객선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 대형 트럭들의 고급화처럼 상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은 크루 모집을 위해 고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상 환경의 고급화 없이는 인력 수급이 어려워 상선에서도 이미 수영장, 스크린 골프, 라운지 등 고급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의 해양 디자이너들은 해양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상선 인테리어 내부입니다. 상선이 좁고 긴 형태, 낮은 천고, 진동 소음에 취약한 선종 특성에도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방향과 기능성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형 선사들은 자금력을 앞세워 여객선 못지않게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국내 선박 디자인 및 시공 능력은 여객선 건조를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여객선 수주액은 전체 선박 시장의 5% 미만입니다. 건조 준량으로는 그로스톤수로는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지만 승객 중심의 편의성이나 자재 개발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세계를 누비는 선박은 자재 회수율과 리사이클 등의 육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소재부터 제조 물류, 생산 폐기 및 재활용까지 전 공정의 친환경적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크루즈선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건조한 대형 페리보다 작은 소형 크루즈선도 전 세계에 많이 운항 중입니다. 시월드 고속의 퀸 제누비아호의 내부입니다. 목포에서 제주로 오가는 나이트 페리로 크루즈형 페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펀드 지원으로 건조되었으며 국내 순수 디자인과 시공 기술력으로 건조되어진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영국 왕실 해양건축협회에서 선정한 2020년 여객선 부문 최우수 선박에 선정된 유일한 한국 여객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크루즈는 크고 화려한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건조하기 어렵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고 화려한 디자인은 이미 한국이 잘 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말이죠. 선박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입니다. 더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결코 페리가 크루즈보다 건조가 쉬운 선박은 아닙니다. 고속으로 운항하는 페리의 특성상 소음 진동에 상당히 취약하나 저속 운항과 전기 모터의 정숙함, 그리고 첨단 스테빌라이저 등을 갖춘 크루즈선은 인테리어 설계나 시공에 있어 페리에 비해 유리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양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욕심나는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크루즈 산업의 다각적인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크루즈의 발주입니다. 첫 번째, 크루즈선의 건조 시장 진입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 생산으로 전환입니다. 조선소의 수주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과 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의 고용 창출 및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 조선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적 크루즈선으로 디자인 인력의 폭발적인 수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적 크루즈선 발주를 한다면 해외 아키텍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국내 해양 디자이너들이 최적 공법과 자재 선정으로 기존 크루즈 건조 대비 현저히 낮은 투자로 건조가 가능할 것입니다. 크루즈선은 총 성가의 30% 이상이 인테리어 비용이며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할 것입니다. 즉 기대 이상의 좋은 비용으로 건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400대가 넘는 국적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우리는 아주 편리한 해외여행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이익 창출과 더불어 항공산업에 걸쳐 고용 창출과 인력 양성이 두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루즈의 주력 산업은 조선 산업입니다. 크루즈 건조가 발달한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의 경우를 볼 때 핀칸티에리, 마이어베르프트, 아크야즈 등의 조선소와 카니발, 아이다 등의 크루즈 항사가 운항과 건조를 함께 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또한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로 중국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항과 건조를 함께 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크루즈 산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최근 K 컨텐츠를 더해서 요즘 국가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행하고 싶은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아시아의 나라로 여겨집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크루즈를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 현황입니다. 자국 크루즈가 있다면 그 숫자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그냥 예시인데요. 국적 크루즈 모항 유치 시 운항 루트 가정입니다. 부울경 지역에 5, 6만 톤급의 중형 크루즈선을 건조하기에 제격인 미포, 대선, 한진 등의 중형 조선소가 있습니다. 두 척의 중형 크루즈를 건조한다면 조선소 및 조선 관련 업계를 비롯하여 많은 관련 인프라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이자 중요한 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가정이지만 인천을 모항으로 상하이, 타이완, 길게는 오키나와까지 항로를 거치는 서해 크루즈, 부산을 모항으로 러시아, 일본 등을 운항하는 동해안 크루즈는 충분한 상품성을 가질 것입니다. 편리한 교통과 여객선 건조에 최적인 중형 조선소, 풍부한 조선 기자재 업체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 부울경 지역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거대 조선 클러스터는 이미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해 있습니다. 정부의 현대화 펀드 등 또 다른 형태의 자금 확보로 국적 크루즈를 발주하게 된다면 이미 갖추어진 여건 속 고부가 가치 선박 전환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보다 넓게 조선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에 선박 디자인 전문 양성 과정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조선 산업이 요구하는 선박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인, 소재 공법을 비롯하여 룰 레귤레이션을 교육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말하면 스케치북에 멋지게 드로잉해나가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상 근데 여객선 건조에 있어가지고 그냥 디자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학적인 부분, 배는 떠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진동 소음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룰 레귤레이션도 굉장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제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익혀야지만 제대로 된 선박을 건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업무별 해양 디자이너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박 건조에 있어 디자이너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컨셉 디자인에서부터 도면 설계, 현장 시공 감독까지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 순수 디자인이 15%, 시공이 40%,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설계 인력이 45% 정도입니다. 이 비율은 선종에 따라 또한 국내 페리 건조, 국제 페리 건조, 국내 크루즈 건조, 상선 건조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한국 디자인은 한국의 디자인 산업 규모에 비해 수요가 적었던 분야로 상선 고급화와 여객선 건조에 참여하는 해양 디자인의 역할과 그 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 해양 포럼의 해양 디자인 세션이 신설되어 해양 디자인을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